몇몇 경기에서 우리가 기대에 미치지 못하자 이정우의 재능에 대해 많은 비판과 의심이 있다는 것을 압니다. 하지만 그런 의심과 비판을 하는 사람들은 야구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는 겁니다. 그가 방금 무엇을 해냈는지 보십시오. 이는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의 밥 멜빈 감독이 아마도 오랫동안 회자될 이정우의 엄청난 활약 후 애제자에 대한 기자들의 질문에 조금도 거리낌 없이 단호하게 내뱉은 말이었습니다. 그리고 멜빈 감독이 자랑스럽게 언급한 그가 방금 해낸 것은 다름 아닌 경기의 향방을 결정짓는 데 기여한 미친 투런 홈런이자 한국에서 오니 신인 선수의 능력에 대해 여전히 의구심을 품는 모든 이들에게 가장 강력한 응수였습니다. 사실 멜빈 감독의 단언이 나오기 전부터 국내 일부 팬 커뮤니티에서는 다소 성급한 우려가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그들은 이정우가 멀티히트나 장타를 만들어내는 경기가 줄어들자 조급함을 보였습니다. 심지어 몇몇 부정적인 별명이 그에게 붙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는 메이저리그 베이스볼 MLB이라는 무대의 규모와 혹독함을 간과한 소수의 시각일 뿐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야구의 본고장인 미국 현지의 전문가들과 언론은 완전히 상반된 평가를 내놓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이정우를 리그가 보유한 가장 흥미로운 선수 중 한 명이자 가장 영리한 타자 중 한 명으로 여겼습니다. 그의 적응 과정, 독특한 타격 방법론과 철학은 계속해서 유력 언론과 포럼에서 심층 분석의 주제가 되었습니다. 이정우의 기량은 단순한 감상적인 평가가 아니며 객관적인 지표를 통해 명확히 증명됩니다. 이 경기에 들어서기 전 그의 타율은 무려 .359에 달했습니다. 이는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 팀 내 최고 타율일 뿐만 아니라 내셔널리그 전체 타자 중 7위에 당당히 이름을 올리는 최고 수준의 무대에서 논쟁의 여지 없는 뛰어난 성적이었습니다. 갓 MLB에 발을 들인 신인 선수가 한 달 넘게 지구상 최고의 투수들을 상대로 .3 이상의 타율을 유지한다는 것 자체가 경이로운 성과였습니다. 이는 밥 멜빈 감독이 제자에게 보내는 변함없는 신뢰를 더욱 굳건하게 했으며 더 중요하게는 이정우가 메이저리그라는 위대한 무대에서 매일같이 자신의 클래스를 증명하고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적지 않은 열성적인 야구 팬들은 공감과 찬사를 보내며 MLB에서 .300 이상의 타율을 기록하는 것만으로도 정말 대단한 것이며 심지어 오타니 쇼헤이 같은 슈퍼스타조차 특정 기간에는 이 인상적인 수치를 항상 유지하지는 못한다고 언급했습니다. 그리고 이정우가 이러한 찬사를 다시 한번 입증할 무대는 바로 전설적인 리글리 필드였습니다. 때는 2025년 6월 7일, 무더운 어느 6월의 날,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와 홈팀 시카고 컵스 간의 팽팽한 대결이 펼쳐졌습니다. 이날 자이언츠의 상대 마운드에는 7번의 선발 등판에서 평균 자책점 1.46이라는 극도로 인상적인 기록을 가진 콜린 레아가 버티고 있었습니다. 레아의 주무기는 시속 95마일에 육박하는 포심 패스트볼이었으며 이는 어떤 타자에게나 진정한 도전이었습니다. 레아와의 첫 번째 맞대결에서 이정우는 상대의 위력을 실감했습니다. 경험과 노련함을 갖춘 레아는 변화무쌍한 포심과 커터를 영리하게 구사했습니다. 이정우는 최선을 다했지만 결국 결정적인 예리한 공에 헛스윙 삼진으로 물러나며 경기를 지켜보던 적지 않은 자이언츠 팬들에게 아쉬움을 남겼습니다. 그러나 위대한 타자의 클래스는 때때로 성공적인 타격뿐만 아니라 실패 후에도 평정심을 유지하고 스스로를 조율하는 능력에서도 드러납니다. 이는 이정우가 3회에 펼쳐진 레아와의 다음 맞대결에서 극적으로 증명해 보였습니다. 당시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는 2대0으로 앞서 있었고 1루에 주자가 있었습니다. 압박감이 상당했고 주심의 볼과 스트라이크 판정이 다소 논란의 여지가 있게 이정우에게 불리하게 내려지면서 상황은 더욱 긴장되었습니다. 하지만 더가웃에서 터져나오는 야유와 불만 속에서도 이정우는 놀라운 평정심을 유지했습니다. 그는 전혀 흔들리지 않고 끈기 있게 자신의 기회를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황금 같은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레아는 시속 93마일의 포심 패스트볼, 이정우를 제압할 수 있다고 믿었던 공을 던졌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이정우가 그의 의도를 읽었습니다. 그는 공이 스트라이크 존 한가운데로 들어오는 정확한 순간을 기다렸다가 단호하게 방망이를 휘둘렀습니다. 건조한 타격음이 울려 퍼졌습니다. 공은 허공으로 솟아올라 마치 화살처럼 완벽한 포물선을 그리더니 천천히 경기장 담장 밖으로 떨어졌습니다. 감격적인 투런 홈런이었습니다. 경기장은 잠시 숨을 죽인 듯 했다가 이내 함성으로 뒤덮였습니다. 이정우는 흥분과 냉철함이 공존하는 표정으로 베이스를 돌았고 이는 마치 이전 타석에서 레아가 보였던 과도한 자신감에 대한
통쾌한 방역과도 같았습니다. 그 홈런은 이정우의 모든 심리적 부담감을 해소시킨 듯 했습니다. 이후 이닝에서 그는 시즌 초반 보완점으로 지적되었던 빠른 공 대처 능력에서 뚜렷한 개선을 보여주었습니다. 5회에는 그의 깊은 타구가 외야에서 잡히긴 했지만 여전히 좋은 타격력과 컨택 능력을 과시했습니다. 7회 컵스의 교체 투수 브래드 켈러와의 대결에서는 숨 막히는 수 싸움을 펼쳤습니다. 볼 카운트가 풀 카운트 3볼 2스트라이크가 되어 작은 실수 하나도 용납되지 않는 상황에서 이정우는 훌륭하게 공을 맞춰 중요한 외야 안타를 만들어냈습니다. 해설진은 칭찬을 아끼지 않으며 이정우가 시속 95마일 이상의 빠른 공을 완전히 자신의 것으로 만든 것처럼 보인다고 평가했습니다. 이는 시즌 초반의 모습과 비교했을 때 괄목할 만한 발전이었습니다. 경기는 매우 극적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는 4회에 5대2로 비교적 안전하게 앞서 나갔지만 홈 2점을 하는 시카고 컵스는 끈질기게 추격했습니다. 그들은 9회 말 극적으로 동점을 만들며 경기를 연장전으로 끌고 갔습니다. 그리고 운명의 순간 다시 한번 이정후의 이름이 불렸습니다. 11회 아마도 경기 마지막 타석이 될 수 있는 압박감이 최고조에 달한 상황에서 이정후는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에 결정적인 점수를 남기는 청음 같은 적시타를 터뜨렸습니다. 그 안타는 팀의 짜릿한 승리를 안겼을 뿐만 아니라 자이언츠가 이 시리즈 전적을 1승 1패로 맞추는 데 기여했습니다. 이 눈부신 활약으로 이정후는 자신의 재능에 대한 남아있던 모든 비판과 의심을 완전히 잠재웠습니다. 감격적인 홈런, 향상된 빠른 공 대처 능력, 그리고 무엇보다 연장전에서의 결정적인 안타는 그의 가치를 입증했습니다. 다시 한번 밥 멜빈 감독의 단호한 발언이 울려 퍼지며 이정후의 클래스를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었습니다. 그 클래스는 때로 평범한 팬들이 몇몇 개별 경기를 통해 다 보지 못할 수도 있지만 깊은 전문 지식을 가진 사람들, 매일 그와 함께 일하는 사람들은 매우 잘 알고 있으며 절대적인 신뢰를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정후의 활약이 미친 파급력은 경기장 내에만 머무르지 않았습니다. 메이저리그 공식 홈페이지 MLB.com은 단 하루 만에 그가 이룬 업적을 칭찬하는 게시물을 3개나 올렸는데 이는 보기 드문 특별 대우였습니다. 심지어 쓰라린 홈런을 맞았던 상대 투수 콜린 레아조차 경기 후 그날의 수싸움과 기술에서 자신이 이정후에게 완전히 졌다고 솔직하게 인정했습니다. 리글리 필드의 관중석 곳곳에서는 거의 3만 명의 관중이 열광하며 정후리를 연호했고 이는 열광적인 분위기를 만들어냈습니다. 이정후의 매력은 순수 스포츠 분야를 넘어섰고 유명 방송사인 폭스 스포츠도 발빠르게 그에게 리얼리티 TV 프로그램 출연 의사를 타진하며 미국 내에서 그의 영향력이 점점 커지고 있음을 증명했습니다. 잊지 못할 하루의 경기를 마치며 이정후는 자이언츠에 승리를 안겼을 뿐만 아니라 압박감과 기대감 또한 이겨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프로페셔널한 경기 태도, 끊임없는 성실한 훈련, 겸손하고 배우려는 자세를 갖춘 그가 세계에서 가장 혹독한 무대인 메이저리그 베이스볼에서 성공하고 자신의 이름을 역사에 새기지 못할 것이라고 믿기는 어렵습니다. 그는 지금 많은 이들에게 영감을 주는 자신만의 이야기를 써 내려가고 있습니다. 오늘 이 멋진 활약과 함께 즐거운 시간 보내셨기를 바랍니다.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들 수 있도록 좋아요, 채널 구독, 그리고 긍정적인 댓글 부탁드립니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